1억에 사서 내가 30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럴 수 있죠. 예전에 음마아파트 정말 1억 초반일 때 이럴 때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2년만 거주했다 그러면 27년까지 내가 매도를 한다 그러면 장특 공제율이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 양도세가 3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9년에 내가 매도를 한다 그러면 16% 정도 돼요, 장특 공제율이.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억 5천 정도로 양도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주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특 공제율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 양도세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억 8,7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분들은 뭐예요? 이번 세제 개편안의 1차 타겟입니다. 내가 집이 한 채밖에 내가 없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기타 이유로 내가 다른 데 세를 주고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가장 급한 결정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거주 1주택자 분들 과연 이 바뀌는 세제 개편안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1주택자인데 세를 주고 있다. 가장 크게 아셔야 되는 건 뭐냐? 바로 기본 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실거주 1주택은 14억으로 올라갔죠, 오히려. 그런데 비거주다 그러면 9억까지 지금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 채인데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공제되는 금액의 차이가 무려 5억이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기본 공제가 많이 줄어든다. 보유세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 공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리즈는 총 6편인데 비거주 1주택자 편 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내가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편을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같은 20억 집인데 갈라지는 보유세입니다. 자, 내가 살면은요, 개편 이후에는 보유세가 353만 원인데 세를 주면은 495만 원이 됩니다. 20억 기준으로요. 시가 기준은 15억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한 140, 5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월에 10만 원이 넘는 돈이죠. 그래서 아주 작지는 않은 이런 돈인데 내가 세를 주면은 보유세가 좀 늘어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보유세는 시작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팔 때 오른다라는 거다. 팔 때 양도세가 있으니까 내가 한 번도 안 살았다, 양도세 공제가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에 사서, 뭐 이건 너무 오버한 것 같긴 한데 1억에 사서 내가 30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럴 수 있죠. 예전에 음마아파트 정말 1억 초반일 때 이럴 때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2년만 거주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년까지 내가 매도를 한다 그러면 장특 공제율이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 양도세가 3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9년에 내가 매도를 한다 그러면 16% 정도 돼요, 장특 공제율이.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억 5천 정도로 양도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주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특 공제율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 양도세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억 8,7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주를 내가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장특 공제율을 80%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러면 2억 9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주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9천까지 낼 수 있는 세금을 최대 7억 8,700만 원까지 지금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거의 차익이 5억 정도의 차이죠. 와, 그러면 5억이면 정말 엄청나게 큰 금액인 거죠. 같은 집이라도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분들에게 가장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다른 조건을 한 번 더 제가 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번엔 조금 현실적이죠. 12억에 사서 내가 32억에 팔았다. 최근 뭐 한 10년 정도 보유해도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10년 보유하고 2년 내가 거주했다. 그럼 현행은요 2억 6천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개편 후에는 4억 4,6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한 20억 정도 되는 거죠. 양도 차익이 20억인데 지금은 2억 6천만 내면 되는데 개편 후에는 이게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4억 4,600만 원 정도까지 내가 세금을 내야 될 수가 있다. 같은 집을 팔더라도 현행과 개편 이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거주하는 1주택자 분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세 갈래
번째입니다. 첫째, 들어가서 사는 거죠. 왜? 이제는 보유에 대한 거는 없고 거주를 해야지 혜택을 주니까. 그래서 거주로 전환하는 순간 뭐가 바뀌는 거예요? 바로 기본공제가 14억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에 따른 연 8%의 공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만 뭐가 남아있어요? 세입자 문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바로 파는 거죠. 그래서 2027년까지는 괜찮죠? 장특 공제가 현행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한도도 없죠. 양도세 공제해주는 거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 없이 공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가장 유리한 겁니다. 27년까지 매도를 하는 게요. 그리고 세 번째, 그냥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세금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매년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2029년에는 공제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비싼 선택이 되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들어가 산다. 두 번째, 판다. 2027년까지. 그리고 세 번째, 그냥 둔다. 어느 쪽이든 2027년 말까지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2028년부터는 조건이 나빠지거든요. 이 결정은 2027년 말까지만 할 수 있다. 더 미룰수록 안 된다. 셋 중에 하나는 그냥 결정하시고 그냥 그 결정을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들어가 살기로 결정을 하셨다. 거주 공제는 이제 지금부터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거주하는 거에 대한 기본 공제가 연 8%입니다. 2029년부터. 그럼 10년이면 80%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잖아요. 시계가 오늘부터 돌아가는 거죠. 1년에 8%씩이니까. 근데 뭐 오래 사시고 나는 그냥 내가 어차피 사는 집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겠다. 이러신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나중에 좀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들어가면 이 공제가 1년에 8%씩 쌓이는 거죠. 그리고 고가주택일수록 이게 커집니다. 시가 20억 정도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가주택인 경우일 때 이런 공제 혜택이 커지겠죠. 부득이한 사유는 최장 3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약, 직장 정근, 1년 이상 질병, 학교 폭력 전화, 해외 체류, 60세 이상 부모 공약 이런 사유 때문에 못 살았던 기간은요. 못 살았어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록을 꼭 문서로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리.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는 거주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년에 1년에 8%가 38, 24, 24%의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챙겨야 되고요. 세 번째, 세입자 계약이 남아있다. 그러면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있어서 즉시 전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시점부터 역산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또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입자한테 집을 줬으면 또 어딘가는 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또 만기 이런 것도 다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계산하고 일일이 따져봐야 되는 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주택 비거주여도 나는 그냥 팔아버리겠다. 이럴 경우에 팔기로 했다라면 뭐가 전부예요? 바로 시점이 전부입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건이 나빠지거든요. 27년까지는 1주택 장특 공제가 현행 유지가 됩니다. 공제 한도도 없어요.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고가주택일수록 유리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70%.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액 공제 한도 800만 원. 28년부터는 거주 6%, 보유 2%, 공제 한도가 20억. 세액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인데 약간 줄어들면 뭐 이건 큰 건 아니에요. 29년부터는 이제 거주만 쳐줍니다. 보유는 안 쳐져요. 그리고 공제 한도가 이제 10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한도도 동일하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결국에는 거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공제 한도가 생기고 줄어드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팔기로 나는 결정을 했다. 그럼 언제 팔아야 돼요? 27년까지는 팔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팔고 나면 세금 때문에 같은 급지로 들어오기 어렵다. 이 부분도 꼭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놓고 계셨다 그러면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존 세제 혜택에 기한이 붙었습니다. 상생 임대 특례 일몰이 있는데요. 2026년 12월 31일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 분만 거주 요건 면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본인이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아요. 이 부분 꼭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 그래서 27년 말까지 양도를 하면은 중과도 배제가 되고요. 장특 우대 50%. 그런데 28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중과에 장특 우대도 30%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29년에는 전부 다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지역의 매입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27년까지 양도를 하는 게 가장 혜택이 크다라는 거 꼭 좀 명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 미분양 양도세 특례가 있는데요.
있었어요. 기한 없이 적용되던 특례에 기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는 29년 말, 그 외는 31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특례에 대한 부분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결정을 나는 미루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거주 전환한다. 그러면 이제 공제가 회복이 되는 거죠. 내가 거주를 하는 걸로 내가 결정을 했어요. 29년 기준으로 본 두 갈래예요. 그러면 공제가 14%로 늘어나는 거고 거주 공제가 시작이 되겠죠. 1년에 8%씩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29년까지 3년이면 24%, 10년을 채우면 80%까지 쌓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뒀다. 그러면 이제 공제가 없는 겁니다. 왜? 보유는 공제 이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보유세는 늘어나고 팔대 양도세는 최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에서 가장 불리해진 게 뭐예요? 바로 한 채인데 내가 살지 않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비용이다라는 걸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기억할 것. 기본 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깎이는 거죠. 하지만 실거주 1주택은 14억으로 올라가는 거죠. 같은 한 채인데도 요 거주하느냐 거주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5억 차이가 난다는 거 여러분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2029년부터 보유 공제는 이제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들어가 살든가 27년까지 팔든가 아니면 그냥 비거주를 하는 1주택자이면서 그냥 세금을 감내하든가 셋 중에 하나는 꼭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야는 27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8년부터는 공제 한도와 세율이 함께 조여진다라는 거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보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다주택자분들 두 채 이상으로 나는 집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